5개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던 자동차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하반기에는 풀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 그다음에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역시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라고 하는 미래 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상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올해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백신 공급으로 인해서 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1, 4분기, 2, 4분기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 3, 4분기 쪽은 상당히 기대감이 되고 있고 물론 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작년에 전반기만 하더라도 OECD 국가는 다 반토막이나 떨어졌는데 대한민국만 6.6%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아마 2, 4분기, 3, 4분기 가면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차가 나오면서 신차 효과까지 가해진다면은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수출 물량도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상반기도 괜찮았는데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질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 그룹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었던 것이 10년 전이니까 대충 2011년, 12년 이 정도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다시 이제 그 10%를 달성을 했는데요. 돌이켜서 보면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빅2였었거든요. 네. 지금 다시 또 10%를 넘었는데 우선 넘은 동력이 뭐고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이 자동차 수준이 글로벌 수준까지 완전히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 현대 기아차 같은 대중 브랜드도 그렇지만은 특히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3배 이상이 판매가 됐거든요. 예. 이 제네시스라는 모델 자체의 프리미엄은 한 대 판매에 대해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일반 이 대중차의 중소형 차의 여러 대 판매된 것보다 훨씬 더 이익률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10%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고 또 이 자동차의 표준 또 시작점이 미국이기 때문에 예. 미국을 섭렵을 안 하면은 유럽부터 다른 글로벌 시장 공략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섭렵을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하고는 별도로는 별동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번 이 점유를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표준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제네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이상 판매가 됐는데 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유율도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벤츠하고 견져서 전혀 문제가 없어 더 이상이야라고 얘기했던 게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나오는 제네시스 후속 모델부터는 외부에서 제3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MW 벤츠하고 변주해서 괜찮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예.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뭐 현대차 아이오닉 이 5라든지 또 기아 EV6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이런 모델들은 전 세계 시장에 어디다 내놓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수준이라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차종이 제대로 공급된다면 테슬라의 독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부분들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향후 더 좋아진다라는 거, 또 10%두 자릿수 점유율에 대한 것들, 또 영업이익률도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후반부에 대한 기대감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2년, 13년 이때에 현대차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이 좀 잘 됐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엔 환율이 당시에 1,400원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네.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환율 영향 없이 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이 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그 하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그 수급 부족,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이 좀 풀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은 지금 네.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2월부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이렇게 부족 현상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부터 준비한 것도 있었고 또 예. 작년에 물량이 줄면서 반도체의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미리 한 5개월 정도는 좀 확보가 좀 길어서 예. 한 4, 5월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못 끼쳤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숨통이 튀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완전히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공급에서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요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 국내에서도 백신이 지금 여러 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완전 해결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면서 좀 부족 현상도 약간 좀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전략 물자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자국에서 어느 정도 이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좀 하이테크 쪽에 해당되는 것은 확보를 어느 정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에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예.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4대 그룹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전기차, 배터리 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지금 수급 자체가 국내는 3%뿐이 안 되거든요. 예. 97%를 해외 수입을 했는데 다들 그럽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근데 공정은 좀 복잡하면서 내구성이나 안전성을 요구하고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왜 안 덤볐느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돈이 되는 부분들을 꼭 따지지 않고 전략 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아마 대통령 이하로 해서 아마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R&D 비용을 뭐 반 이상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서 최대한 한 10% 이상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뭐 중소 중견 기업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펜리스 회사들이 여러 개 있고 예. 또 삼성전자 이런 데서 파운드리 형태로 생산을 하고 또 뭐 모비스나 현대차에서 이런 어떤 이 차량용 반도체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해서 한 10%대는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나 가을까지는 약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인기 있는 모델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전략 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아마 개선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미 정상회담 열렸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전기차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그 타켓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쪽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중국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상당히 보십니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지난 이 5, 6년 이상 동안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예. 이제 여기에는 뭐 지리자동차 등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굳이 현대차 대중 브랜드를 30~40% 비싼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 현재에 맞는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신차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내부의 어떤 고정비를 털어내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중국 시장은 전 세계 한 25%를 차지하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하고는 좀 별도로 별동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어떤 정경 유착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다 네. 보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확인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하고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 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경제 미중 간의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강화라든지 반도체 강화를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자국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전기차 공략이라든지 또 신차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다리 작전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예. 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투자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또 미국은 뭐 마찬가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시장은 커지고 있고 예. 또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략 시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예. 미중 간의 이 경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요 고민을 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해결 과제는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억대 전기차, 굉장히 좋은 전기차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차량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고급 프리미엄 차는 1억이 넘는 전기차인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내연기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전기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시 신생 기업이지만은 명품의 이미지가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차의 명품 브랜드가 미래의 전기차나 다른 모델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이제 이 다른 기업들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6천에서 9천 이 어떤 차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들 정책을 피고 있는데 예. 1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보조금을 10원도 안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얻는 그 모델은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이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수요 공급량이 딸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거. 이것들은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포르쉐 타이칸이 안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이 프리미엄 브랜드도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억대 전기차가 나오는데 예. 인기에 대한 것들은 또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우디 이트론 뭐 GT라든지 또 기아 같은 거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EV6 GT 같은 경우에도 3점대의 어떤 제로백을 갖고 있거든요. 예. 또 포르쉐 타이칸 4S도 추가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그래서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급 1억이 넘는 전기차가 나오는데 과연 내연기관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그렇죠. 예, 실패한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명품의 이미지라는 게 사실 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게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전기차라는 건 새로운 완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새로운 신생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 예. 그리고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과연 판매가 제대로 이어질 것인지 보조금을 10원도 안 받고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이 시청자들께서 좀 보시면은 재밌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예. 또 그만큼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프리미엄 자동차는 뭐 보조금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네. 보통의 자동차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조금 이 네.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조금 정책 또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은 세계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이제 조금씩 줄이는데요. 한 5년 정도를 원래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이 비슷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여기에는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얼마큼 가격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을 갖춰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서 5, 6년 이후에는 제로로 만들고 운행상의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좀 갈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그 이후에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그거를 지금 눈여겨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점에 대한 것들 예. 또 앞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계의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국의 보조금도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운행상의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올해 6천, 9천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한 5,500, 8,5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이 좀 더 배터리 가격 낮추고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보조금을 좀 낮추면서 하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충족을 시키면 100%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극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운행상의 인센티브 이 예.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 또 충전 시설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의 만족도 가련대를 긁어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의 어떤 존재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옛날 40년이었거든요. 예. 20년을 줄었다가 지금 15년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각종 산업 생태계에 대한 시스템이 경착륙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늘어나고 해결 과제는 많은 게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그 차량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운임비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가 되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만 일단 수요가 줄어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가격은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가격은 왜냐하면, 올라간다. 예, 차량용 반도체가 아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공급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미국이 차가격이 37,000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 대비해서 7%가 올라갔고요. 예, 7%. 이미, 예, 중고차 가격은 15%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국내에서도 그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국내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뺐는데도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고차도 지금 뭐 이 어떤 매입 기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차가 매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또 차가 실제로 신차를 발표했는데 몇 개월이 딜레이 되니까 공급 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출시가 안 되게 되면은 같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올라가는 역전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신차도 올라갈 것이다. 물론 부품이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못 견디면 그거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차 구입하는 분들은 뭐 개별 서비스 인하 등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또 중고차도 그렇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러나 완성도 좋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신차에 대한 유혹은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가늠 사이사이에서 어떻게 운신의 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였습니다.